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에서 다시 한번 신기록이 갱신됐었던 하루가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고요. 그런 가운데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 쪽에서 강세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 어떤 분들을 받아들여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좋습니다. 지표도 잘 나오는 모습인데요. 11월 S&P 글로벌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관련된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이 50 밑을 밑돌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다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 연출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을 심리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10만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99,600달러대까지 거래가 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종목이 엇갈렸는데요. 테슬라는 오르고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재조명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장과 관련된 살짝의 우려, 거기에다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전반적인 차익 매물이 악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는 밀렸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야말로 상승 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닝뉴스 6가지 체크해 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HBM입니다. SK 하이닉스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납품이 코앞에 뒀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빙그레 쪽에서는 인적 분할과 관련해서 회사를 쪼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여당 또 대표가 되겠죠. 이 토큰 증권과 관련된 법 제화에 좀 시동을 걸게 되면서 코인과 관련된 그런 투심을 좀 잡아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 리포트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LG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업가치 재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ROE라든지 그리고 자사주 전량 소각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만 뽑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BI 매트릭스 조금은 생소하시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AI 소프트 기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뭔가 본격화된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 금요일 날 강세를 띄웠던 만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주 네오비즈가 되겠습니다. 피해 거짓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3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합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0.9%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신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간 옵션 만기일인 만큼 약간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었고 약간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이런 상승세 그리고 대형주가 살짝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 역시 모든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경제지표 2개인데요. 첫 번째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업황 자체가 약간 부진한 업황은 이어가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개선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서비스 업황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랑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선 제조업 쪽에서는 48.8포인트, 전월 대비 48.5보다 높았고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서비스업 PMI가 57포인트가 나오면서 32개월 만에 최고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S&P 글로벌 측에서는 11월에 사업체들의 분위기가 밝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저금리에 대한 전망 그리고 차기 정부에 대한 친기업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기대가 이날 전반적인 분위기를 낙관론으로 가리키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신 있는 경기에 대한 심리였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치고요. 71.8이 나왔습니다. 예비치보다 약간 낮긴 한데 그래도 전월 대비 1.8%, 전년 대비 17.1% 개선이 되면서 역시 4개월 연속으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됐는데요. 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2.7% 내려가게 되면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천정을 뚫어내고 있는 비트코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10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75% 상승하면서 99,64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 주춤하더니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가상화폐 정책 약속에 힘입어서 미국 대선일이었던 지난 5일부터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45%나 급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알트코인들도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1.8%, 리플이 18%, 그리고 테슬라 쪽과 관련된 도지코인이 3.3% 올라가게 되면서 코인 시장은 뜨겁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슬라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정책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이날은 전기차 세액공제가 멈추지 않고 조금은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몰리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간 옵션 시장에서의 옵션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도 한몫을 했고요. 이날은 테슬라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GM이라든지 완성차들도 올랐고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3.8% 오르면서 352달러에 안착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는 살짝 아쉽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성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여타 반도체 기업들도 이날 이 상승세를 뒤로하고 매물 소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시티그룹 쪽에서 AI 산업의 성장 자체가 전반적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악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날 3.2% 하락을 하면서 14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이온큐라는 종목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로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투자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 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은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평균 2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날 아마존이 AWS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른바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D-Wave 퀀텀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48% 급등하면서 3달러 근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상승과 더불어 이 회사가 웃음 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는데요. 이미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비투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요. CEO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비트코인 평가액이 7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루 7천억 원 이상씩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계속 사왔던 것이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1% 오르면서 421달러 거래를 마쳤습니다.